인기 웹툰들을 찾아요. 저희가 발굴합니다. 한 해에 웹툰이 우리나라에 서비스된 게 5,000편이 넘어요. 1년에 새로 나온 작품만 해도 1,200편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이 웹툰들이 서비스 되는데 정작 영상화되거나 애니메이션화 되는 건 0.1%도 안 됩니다. 되게 작거든요. 요즘 뭐 넷플릭스라든지 왓챠, 티빙 뭐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빠르게 우리가 이 좋은 작품들을 애니메이션화해서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다면 이 니즈가 맞겠다. 안녕하세요. 인기 웹툰을 애니메이션으로 변환해서 OTT에 서비스하는 투니모션의 대표 조규석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진입하는 시장 자체가 커졌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바른 시장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는 이제 공대를 다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이제 자퇴를 하고 애니메이션과를 다시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꼭 하고 싶어서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저는 약간 음악, 콘텐츠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 학교로 가게 됐고 졸업을 하자마자 이제 개인 사업을 이제 창업을 했죠. 친구들이랑 팀 모여서 창고 하나 빌려가지고 애니메이션 만들고 외주 제작도 하고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해보자 그렇게 했고 그때는 단순히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 아닌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0년 가까이 했어요. 되게 오래 했거든요. 기술을 익힌 거죠. 사실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니까 제작 기술도 익히고 트렌드도 보게 되고 마침내 자체 창작 작품도 해보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창업을 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했을 때는 OEM이었습니다. 외주 제작이죠. 보통 애니메이션 하면 손으로 그리는 게 있고 그다음 3D로 모델링 하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저희는 멈춰있는 이미지를 좀 쉽게 움직여주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디지털 컷아웃 좀 생소한 기법인데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되게 많이 쓰는 기법이었고 제가 한 2004년부터 그렇게 기술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기술력은 되게 좋고 OEM을 해서 인정을 어느 정도 받았는데 저희와 협력하던 외주 업체들이 많이 폐업을 하셨어요. 그 계기가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단가가 낮은 경쟁 국가에서 제작 기법이 이제 퍼지다 보니까 단가섬에 밀려서 많이 폐업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 저도 그 사업체는 폐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 자체가 창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자체 기획 창작을 해서 제가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죠. 만들었는데 그것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사업 자체가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는 어떤 콘텐츠를 기획해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된 거죠.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에 대한 자부심은 있고 하지만 실제로 사업은 크리에이터로서 가치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고 실제 산업이 같이 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롭게 창업을 할 때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제작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때마침 OTT 시장이 막 성장을 하고 있고 웹툰 시장이 막 커지면서 웹툰과 애니메이션이 이제 결합이 되는 모습들을 좀 봤거든요. 이 새로운 재창업을 할 때는 시장에 있는 OTT 시장을 겨냥을 하고 우리 기술을 가지고 웹툰을 애니메이션 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좀 높이면서 시스템을 해야겠다 해서 재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스토리가 좀 길죠. 투니모션을 창업하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기존에 개인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 전에 자체 프로젝트를 하면서 되게 힘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 힘든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힘든 게 없어요. 사실 너무 지금은 좋고 이전 사업에서 제가 창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돈이겠죠. 애니메이션 제작비가 한 40억이나 드는데 저희 회사는 아주 작은 회사였고 매출도 뭐 한 6억, 7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조그만 회사였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려다 보면 투자도 유치하고 제작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사드 이후에 심하게 그걸 저희도 데미지를 입고 투자도 철회돼 버리고 공동 제작도 사라지고 해서 제작비가 없어졌어요. 아마 통장에 한 2, 3천만 원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직원은 그 당시에 제작팀이 많이 투여돼야 되니까 한 30명? 스태프만 30명? 외주 제작팀까지 한 100명 가량이 한 달에 계속 뭔가를 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투자가 어그러지면서 낮에는 이제 돈 구하러 다니고 밤에는 시나리오도 쓰고 편집도 하고 제가 총감독이었기 때문에 되게 그것만 한 3, 4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생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재창업할 때는 이런 짓은 다시 하지 말자. 이런 계획은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고 실패했던 과정을 되풀이하지는 않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까지는 힘든 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창업자로서 가치는 성장인 것 같아요. 창업을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창업을 한 거지만 여러 팀원들과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다 성장을 하는 게 저는 가장 핵심 가치라고 봅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니모션은 이제 일단 인기 웹툰들, 웹툰을 기반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OTT에 서비스하는 이제 기업인데요. 인기 웹툰들을 찾아요, 저희가 발굴합니다. 한 해에 웹툰이 우리나라에 서비스된 게 5,000편이 넘어요. 1년에 새로 나온 작품만 해도 1,200편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이 웹툰들이 서비스되는데 정작 영상화되거나 애니메이션화되는 건 0.1%도 안 됩니다. 되게 작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성공은 했지만 그 2차 저작물로 연결되지 못한 작품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만들고, 요즘 뭐 넷플릭스라든지 왓챠, 티빙 뭐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다 이제 돈 내고 다들 OTT를 보고 계시는데, 그 OTT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서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보해서 막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빠르게 우리가 이 좋은 작품들을 애니메이션화해서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다면 이 니즈가 맞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분야 자체는 이제 웹툰과 애니메이션, 그 두 분야를 이제 융복합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툰을 그냥 가져와서 다시 애니메이션화 하기 위해서 뭔가 각색을 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웹툰, 디지털 컷아웃이라는 기술, 설명을 드렸겠지만 멈춰있는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는 기술을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웹툰의 원고를 가져와서 그걸 저희가 애니메이션적인 연출을 통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웹툰의 원고를 그대로 100%만 활용을 하면 영상 맛이 안 살거든요. 영상의 느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원고는 3분의 2 정도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디자인하거나 연출을 더 가미해서 실제 몰입감 있는 영상으로 만든 시스템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하면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애니메이션이 보통 제작을 하게 되면 뭐 4, 50억씩 비용도 많이 들지만 기획부터 제작까지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저희가 웹툰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요즘 OTT 시장이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좋은 웹툰을 찾아와서 애니메이션 제작하겠습니다. 5년 후에 런칭하면 늦다는 거죠. 빨리 가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기술력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감독님이랑 둘이서 이제 사업 시작하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더 빨리, 그리고 또 시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TV 극장판은 배제하자. 웹툰의 주 고객층 자체도 성인이고 OTT도 성인이니까 교집합을 찾아야 되고, 요즘의 트렌드는 긴 텀의 이제 콘텐츠가 아니라 짧은 숏폼이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3분에서 4분 그런 숏폼 콘텐츠를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 기획 비용을 줄여버리는 거죠. 웹툰이라는 성공적인 기획이 잘 되어 있는 원천 IP가 있고, 우리는 제작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 융복합했을 때 시너지가 날 거고, 우리는 빠르게 시장 진출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하에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디지털 컷아웃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2.5D라고도 좀 불리기도 하고요. 특화된 기술은 아니에요. 사실 응용 기술이기 때문에 누군가 특허를 내서 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작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고, 멈춰있는 이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팔다리가 벌어져 있는 캐릭터가 이렇게 멈춰 있으면 이 캐릭터를 특정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서 관절을 부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눈, 코, 입을 따로 떼서 감은 눈, 뜬 눈을 만든다거나, 입 모양을 만들어 주고 나서 이걸 디지털 상에서 이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원래 이 방식은 이제 컷아웃 방식이라고 정통 애니메이션 기법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요즘은 플래시라든지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3D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키를 잡아주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동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저희는 거기에 이제 타이밍을 부여해 주는 거죠. 많은 회사들이 이 디지털 컷아웃 기술을 하고 계세요. 잘하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사실. 되게 오래 하시는 분들이 국내에 많이 없을걸요? 제가 봤을 때 국내에서 100명도 안 될 겁니다. 이 기술을 정말 제대로 구현하는 분들은.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 기술력은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이제 OTT 플랫폼이죠. 사실 제가 투니모션이라는 이 회사를 설립할 때 저희는 플랫폼사가 되려고 했어요, 처음에. 이런 종류의 웹툰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의 플랫폼사가 되겠다라서 사업을 기획을 하고 해보자 했는데, 콘텐츠가 없으면 플랫폼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콘텐츠를 먼저 확보를 많이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 플랫폼들이 어디가 많이 있는지를 보니까 다 OTT인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런칭할 작품은 아마 라프텔이라는 OTT 플랫폼이 있는데 애니메이션 전문 플랫폼이거든요. 거기에 런칭을 확정 지어져 있는 상태고 런칭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이제 모두 다 아시는 넷플릭스, 아마 내년에 넷플릭스용으로도 저희가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OTT뿐만 아니라 해외 OTT까지 저희가 나갈 예정이고, 저희는 이제 그 플랫폼이 스팀같이 콘텐츠를 진짜로 게임처럼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딱 막연히 그냥 하나의 일정 플랫폼 방송국처럼 그런 게 아니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NFT로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플랫폼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다 저희의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제작사들이 첫 번째 경쟁사,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웹툰을 원작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일명 무빙툰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좀 가까운 퀄리티가 높진 않지만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첫 번째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경쟁사들은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는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요즘 웹툰 원작으로 애니메이션 영상 만들려고 해외에서 국내로 많이 날아오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무빙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웹툰의 판형을 그대로 활용해서 성우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움직임을 주면서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무빙툰인데 저희는 판형 자체가 웹툰의 그 원고를 쓰지만 그 영상의 구조가 아예 달라요. 웹툰을 보다가 이걸 보면 다른 콘텐츠입니다. 스토리는 똑같은데 같은 그림인데도 다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의 이제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핵심 인력으로 생각해도 강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핵심 멤버인 이제 감독님 계시고, 그다음에 사운드 감독님 계세요. 이 세 명이 이제 주로 핵심 멤버가 돼서 각각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셋 다 경력이 한 18년 이상 됐고요. 다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해당 이 업종에서. 그래서 의사결정이 되게 빨라요. 저희는 이제 협력은 하되 간섭을 하진 않거든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저희가 그 4개 작품을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는 거, 국내 서비스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 4개 작품을 원래 런칭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원래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한 10편만 풀어보고 반응을 보자. 그리고 나서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가자. 원래 그게 정석적인 방식인데 저희가 하나의 웹툰당 50편씩 만들기로 결정한 게 투자도 받고 제작 지원금까지 이번에 또 콘텐츠는 지원금까지 한 2억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 금액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만들어서 런칭을 해보자. 그리고 이 숫자를 보고 우리가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그 다음 라인업을 구축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4개 작품 런칭 후에 내년부터 런칭한 작품들은 좀 더 좋은 작품, 더 IP가 강한 작품들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요즘 많은 업체들 연락 오셔서 IP를 좀 저희도 이제 고르고 있는 시점이에요. 예전엔 주세요 했다면 지금은 연락이 오셔서 저희가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를 지금 판별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일 1감독 체제를 이제 추구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보통 애니메이션들이 합심을 해서 뭐 배경 파트, 여러 파트 나눠서 붙어서 만드는데 저희는 한 사람이 한 개의 작품을 감독을 해서 쭉 이어나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성장이랑도 약간 통하는 부분인데 본인이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를 그걸로서 이룰 수 있도록 저희 서포트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부와 제작부로만 딱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죠. 사업부는 제가 지금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저랑 이제 경리 차장님 그리고 그 외에 사업부 팀원들 한 3명 정도가 주로 이제 사업 기획 조사하고 IR 자료 준비하고 홍보 마케팅도 하고 이제 그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 제작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재 감독님 그리고 정재윤 감독님 이제 제작진이죠. 그리고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정재윤 감독님 따로 빼서 스튜디오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녹음과 믹싱, 더빙 쪽을 담당하고 계시고 여성재 감독님은 영상을 이제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원들이 한 5, 6명 정도가 그렇게 피드백을 오고 가면서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욕심이 많아야 본인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뭐 성장하겠다가 아니라 저희 회사에 어느 정도 성장해서 다른 곳에 나가서 꿈을 펼치겠다. 그런 분들 환영합니다.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오셨다가 성장해서 스타트업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지만 이분들이 성장할 때 최종적으로는 다 대표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차별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팀 문화인 것 같습니다. 기회에 대한 차별이 없는 거고요. 기회는 다 균등하게 준다. 하지만 본인이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거기에 맞춰서 합당한 보수가 나가는 거고 그리고 뭐 스톡옵션이 주어진다거나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문화. 그리고 이제 회식 같은 거 없습니다. 쓸데없이 그런 거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교육과정 지원 사업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강좌가 가끔 온라인에 뜨면 그건 제가 다 전체 공유를 합니다. 해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업무 시간에 듣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별한 문화는 이제 시사입니다. 시사. 원탁처럼 앉아가지고 작업을 서로 봐주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주 요일을 정해서 그때는 전체가 모든 사람이 작업한 거를 함께 봅니다. 이제 그 TV에다가 그걸 다 한 번에 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고 그때는 사업부도 같이 봐요. 심지어
알아야 판다고. 저희는 너네는 만들어 우리는 판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보고 일반인의 시각일 거 아니에요. 사업부는 특히. 일반인 관객 입장에 봤을 때 이상하다, 재미없다, 이따를 가감없이 바로 말합니다. 그리고 제작부에서는 다른 사람이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 저건 좀 다르게 연출됐으면 좋겠다, 움직임, 그런 것들을 봐주는 그 시사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시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제 저희는 공간이 좁으니까 어려워지고 있어서 지금은 온라인에서 동영상으로 바로 보면서 피드백을 달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앱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거를 활용해서 지금 각자 온라인으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투자했던 거는 이제 시드 단계 투자, 이제 한 3억 정도를 시드 단계 투자를 했었고요. 지분 투자를 한 게 아니라 프로젝트 투자를 들어왔었습니다. 이제 총 누적 투자가 7억 중에서 3억은 지분 투자, 4억은 프로젝트 투자. 그리고 지금 투자가 확정된 게 한 6억이 또 있어요. 근데 6억 원도 프로젝트 투자입니다. 이게 프로젝트 투자를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스타트업이 처음에 투자를 받았을 때 회사 밸류가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시장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지분 투자를 바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번에 런칭할 작품 5개의 작품에 각 2억씩 총 10억을 투자를 받겠다고 기획을 세웠고, 그거를 이제 로건 벤처스라는 벤처 캐피털에 이제 제안서를 넣고 어느 정도 합당하다 판단이 돼서 작년에 4억,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올해 순차적으로 투자를 받기로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분 투자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는 한 프리 A 정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웹툰 IP의 개수,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이번에 프로젝트 투자를 인해서 런칭했을 때 실제 이제 매출 규모에 따라서 아마 그 밸류의 가치는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채용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명 정도 됐는데 올해만 한 6명 더 충원을 지금 할 계획을 하하고 있고요. 내년쯤엔 한 30명까지는 충원을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국내에서 좀 찾기 힘든 경우에는 아예 해외까지 나가서 지금 충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듀서 역할을 주로 하게 되고요. 콘텐츠 사업 기획을 하는 PD가 있고 제작 진행을 하는 PD로 나눠지게 되고요. 제작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실질적으로 웹툰을 받아와서 애니메이션, 영상 작업을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고, 더 나아가서 아마 사운드 분야에서도 한두 분 정도 내년쯤에는 충원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투자 기피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큰 수익을 낸 케이스가 없기도 하고, 마지못해 펀드가 있어서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좀 어려웠던 건데, 사실 저는 이런 산업의 시선도 사실 바꾸고 싶은 게 목표예요.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영위하는 이 기업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웹툰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이종 업종과 콜라보를 통해서 성공하는 게 제 이제 목표고요. 2025년까지 저희가 웹툰 IP 한 100개 정도를 확보하고 5,000편의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엑시트하고 나가더라도 저희 직원들과 함께 했던 경영진들 다 모두 좋은 복지와 좋은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M&A라면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투니모션은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투니모션이라는 이 회사를 설립하기까지 한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되게 많은 경험을 했고, 이 경험의 농축액을, 엑기스를 여기에 담아서 정말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팀원들과 저희 경영진들 잘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 여기서 드리는 건 좀 이상하지만 항상 감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